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의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5월 2일 독도를 방문했죠. 기특하다. 혹은 민감한 일인데 전용기 의원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보수 일각에선 또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본 외무성까지 반박을 하면서 일파만파인데요. 일단 이 내용 다뤄보면서 이 외무성의 반응도 참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요. 전계원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전용기 의원 실제 함께 걷는 노무현의 길에서 만나보시기도 하셨고 독도 방문 이거 퍼포먼스라고 이제 보도하는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잘한 일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고요. 기특하다. 아이고 기성세대가 잘 못하고 있는 거를 네. 이제 올해 아마 나이가 30쯤 될 겁니다. 그 전용기 의원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독도까지 가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네. 그 웰컴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웰컴 독도 인 코리아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있는 독도에를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잘했다. 네. 기성세대가 못하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나서주는 것에 큰 예. 박수를 보낸다. 이런 제가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외무성에서는 우리 의원이 우리 땅에 갔는데 왜 반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일본 외무성에서 반박 낸 걸 보니까 일본의 고유의 영토고 국제법 측면에서 그렇다.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또 하면서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상륙을 강행했다. 매우 유감이다.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일본 NHK 보도 등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전용기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내정 간섭이란 비판을 했습니다만 일단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또 망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이제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됐죠. 자기 땅이면 이 말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남 땅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 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간 것을 예. 일본 땅에 올라가서 유감이다. 사전에 항의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네. 이제 주일 한국 대사관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거를 일본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몰랐죠. 갔다는 사실도 사실은 뒤늦게 페이스북을 올려서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놀라운 것은 민주당 의원이 갔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갔는데 예. 민주당 청년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항의 그다음에 또 성명을 다시 발표했는데 그렇지 않은 집권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말도 하지도 않고요. 예. 또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가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반응하면 다시 역으로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 수준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거꾸로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일본은 역사 왜곡을 통해서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그것은 국제법상으로도 허용되지도 않은 것인데 그것을 국제법 비밀을 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예.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SNS를 통해서 알려졌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입니다. 이 분의 어떤 이 사람의 반박이라는 것이 국내에도 알려졌고 또한 재반박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전 좀 아쉬운 게요. 우리 땅에 우리 국회의원이 어쨌든 야당 국회의원이 갈 수도 있고 여당 국회의원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야 국회의원이 손잡고 가면 더 좋은 그림이기도 하겠죠. 근데 일단 그런 그림 자체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7일에 또 기시다 후미오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오히려 더 뭐랄까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못 내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당도 참 답답하네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괜히 뭐 말 끼었다가 네. 야당 편드느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예고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담겨 있을 수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집권 여당이라면 투태력으로 가야 되죠.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가 다루어진다, 다루어지지 않는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한 트랙과 다른 한 트랙은 집권 여당 내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해당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바다. 너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한일 정상회담 완전 찬물 끼얹고 안 하겠다는 거냐. 네. 독도 영유권 문제라는 것은 한일 관계에서 대화로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실효적 지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은 우리 땅이고 그리고 이미 이것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대한민국 영토가 됐다는 것은 이미 인정되고 그것을 일본도 다 받아들였던 것을 지금 와서 영유권 문제를 너가 내세우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진짜 큰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트랙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예. 야당은 이렇게 직접 독도 방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우리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알리는 예. 또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것이고요. 예. 이 문제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이 우리하고 대화의 그 쟁점이 된다거나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건 딱 세기를 받고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강력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여기에서 일본의 페이스에 말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뭔가 공식적으로 일본에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대통령 눈치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까? 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 이렇지 않습니까? 독도는 실효적 지배를 대한민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네네. 그것이 충분히 우리 것으로 지켜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이 역사 왜곡 문제, 그다음에 그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어쨌든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고 이것을 통해서 군국주의로 나가려고 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유사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고 한미일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군사 동맹을 통해서 뭔가 이제 무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독도 문제는 더욱더 민감하게 대상이 될 건데 예를 들자면 네네네. 독도 주변에서 한미일 삼국이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여기는 결국 특정 국가가 영유권을 갖고 있지 않는 마치 공해인 것처럼 예. 이제 이렇게 국제 분쟁화시키는데 빌미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서 우리가 독도의 영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강력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 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과거에도 대통령이 간 적도 있고 또는 장관이 간 적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간 적이 있고 또는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 적이 있는 것은 네. 결국 이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수위 조절을 하면서 일본의 도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런 이제 정치적 행위, 대외적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독도 영유권을 통한 분쟁화 시도에 효과적 대응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부족하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단순하게
우리가 수세적으로 시력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예. 안 된다는 게 저희 분명한 견해입니다. 예. 국민 절반은 독도의 날이 있는 것도 일단 모르고 있고요. 독도의 날은 10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대표 발의를 한 적이 있죠. 3월이었습니다.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자. 이런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거 왜 추진이 어려울까요? 이건 뭐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정부 그리고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시력 지배 그리고 영유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예. 오히려 국민들을 좀 단합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독도의 날을 지정을 하고 국가기념일로 선격시키더라도 예.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을 통해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정해서 법제화한 날입니다. 그 이전에도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했고 예. 그리고 일본이 시마네 현으로 편입을 해서 한 것이 1905년도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법으로 우리 땅에 우리의 부속 도서임을 명확하게 선언해서 국제사회에 공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일본 식민지 지배 체제로 들어가면서 예. 이제 일본이 이것을 자기 땅으로 주장하면서 이제 복잡해졌지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것이 다시 대한민국 땅임을 인정받고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영토 주권을 확립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기념일로 선격한다.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 예. 그리고 그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일은 제대로 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예. 이런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이라도 일본의 도발이 상시화되고 이것이 언제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올지 모르니 예.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가 국가기념일 지정을 비롯한 독도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이제 국회가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법안 발의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실제 이번 일본 측의 반박에 대해서 당장 이 어떤 내정 간섭에 대해서 항의하고 다시는 이런 내정 간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될 텐데 글쎄요. 뭐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나 여타 몇몇 의원들을 포함한 그런 반응들 빼고는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은 없습니다. 아쉽고요. 이거 뭐 사실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독도를 가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본이 또 그러면 반박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도 뭐 실제 독도에 가서 직접 독도에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 국민 뭐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상북도가요. 예. 이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철우 지사가 나서서 뭐 그 앞에 김관용 지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뭡니까 우리나라 이제 흰색 두루마기 네네네네. 한복을 입고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예. 또 그런 것들이 경상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울릉도와 독도를 지금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독도와 관련돼서는 민감하게 대응하고 반응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독도 수호 의지가 명확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 왔는데요. 예. 이번에는 예. 이제 이런 사안이 생기고 났어도 예. 성명 정도는 발표를 하지만 예.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란 듯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일본 눈치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이냐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판단을 해서 오히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도 광역자치단체 경상북도 그다음에 울릉군 그리고 경북도 의회 이런 데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우리 국민들이 확고부동한 의지로 이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예. 경상북도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꼭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정부의 주권 침탈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